소규모 등 이런 방식으로 분양을 통해서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필요한 것은 아까 진 박사든 국토연구원의 박천규 박사든 똑같이 얘기하신 것은 도심 내에 주거용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주거용지도 많고 유휴부지도 많고 용도를 전환하거나 할 수 있는 용지들도 많이 그런 있습니다. 것들은 발굴을 해야 되겠죠. 네, 하여튼 그런 사업,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폭적인 혜택을 주면서 이 사업을 육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네. 검토를 한번 해보죠. 예. 다른 분들 의견도 듣겠습니다. 뒤쪽으로 가겠습니다. 그 하늘색 셔츠 입으신 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하늘색 셔츠 입으신 분께 발언 기회를 드렸거든요.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기에는 거의 제가 지금 거의 하늘색 그렇게 되면 끝이 셔츠를 없어요. 예. 입으신 분께 발언 기회를 드렸습니다.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주제는 너무 많고 하실 말씀이 너무 많을 겁니다. 예. 네, 지금 온라인으로 지켜보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성숙한 토론 문화를 위해서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도에서 왔습니다. 현장을 직접 느끼고 있는 공인중개사이고요. 간략하게 최대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금, 금융, 임대 사업자 부분에서 한 가지씩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먼저 세금. 이것은 거래세 완화가 무조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장에서 다주택자들이 매물 소화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느끼는 바가 충분한데 제주 지역의 경우 살만한 집의 거래가액은 4억에서 5억 정도가 스타트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건 금융하고도 같이 관계가 있는데 제주도의 평균 근로자의 임금이 271만 원으로 연봉이 3,300만 원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면 70% 정도의 대출을 받게 되면 살 수 있는 집의 금액이 3억에서 3억 5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세금 금융하고 같이 연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지금 DSR이 40% 정도로 되어 있고 스트레스 DSR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방하고 수도권이 같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지방하고 조정 대상 지역을 좀 분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의 집값을 조정하려고 하시면 그 부분은 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의 DSR은 조금 배제를 해주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이제 제안이고요. 그리고 이것하고 더불어서 임대인의 보증금을 반환하는 대출하는 경우에는 DSR과 스트레스 DSR도 같이 풀어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제 임대인이 DSR에 묶여서 이제 대출을 받지 못해가지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그 매물은 경매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현재 임차인에게도 큰 피해가 되고 그 해당 부동산도 시세보다 큰 가격이 떨어져서 매매가 되기 때문에 시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임대사업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건의드리겠습니다. 착한 임대인들이 살아남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임대료를 좀 감축을 해주려고 하면 5%라는 증액선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월세 100만 원에 주던 것을 당신의 사정이 딱하니 내가 70만 원 주겠소라고 이번에 인정을 해버리면 다음 5%라는 캡에 막혀서 다음 임대료를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시장가액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가구 원투룸의 경우 원래 100만 원이 받다가 70만 원 정도 낮춰주었다. 그러면 다시 캡을 70만 원에서 5%가 아니라 원래 받던 금액인 100만 원 혹은 시장가액 정도로 그 기준을 삼는 게 어떤가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여러 가지 아주 일리 있는 지적이시고요. 이게 이제 구체적 타당성 있게 좀 정책을 세분화하자. 일반적인 규제나 대책을 만들면 그 틈새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이거 아주 일리 있는 지적이신데, 뭐 나름은 그렇게 해왔으면 아마 아직까지도 부족한 것 같아요. 요 사례들은 좀 찾아보고 앞으로 우리도 이제 효율성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좀 핀셋형으로 예를 들면 그 상황에 맞춰서 많이 이렇게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 당국자들이 좀 어렵기는 하고 업무가 많아지긴 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또. 네, 아까 말씀하시겠다고 하셨던 분 네, 손 드시고 순서를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아니, 그 말씀 이만 하세요. 네, 네. 마이크 전해드릴 테니까 네, 네. 소개해주시고 발언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좀 무례하게 대통령께서 괜찮아요. 계신데 네. 말씀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겸 한양대 부동산 대학원 네, 네. 특임 교수로 있고요. 우리 이억원 위원장님 계십니다만 현재 금융위의 금융심의 발전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만 좀 꼭 네. 말씀드리려고 이 기회가 아니면
대통령님도 오래간만에 뵙는 네, 것 같고요. 예, 우선 그 시장 흐름은 트리플 강세입니다. 월세, 전세, 매매가 오르는데 최근의 시장은 전세가 무섭게 오릅니다. 이거는 공급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고, 이대로 가다간 자칫하면 3, 4년 집값이 미친 집값, 미친 전세 이런 것들이 재현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이 자리는 잘 마련하신 것 같습니다. 대통령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럼 왜 이렇게 공급이 허들이 생겼나, 세 가지, 네 가지 이유를 짧게 대안 위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3년 전에 아까 대통령께서 왜 2022년 이후에 공급이 이렇게 줄었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기도 한데, 첫 번째는 택지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땅이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지난 정부가 상기 신도시 이런 거에 대해서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공급 대책이, 오늘 김용덕 장관님 나와 계십니다만 좀 소홀히 했던 측면이 지금에 누적되어서 이런 문제를 가중시켰다. 뭐 전 정부를 탓하는 건 아닌데 정책의 요인도 있고 금리의 요인도 있고,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게 공사비 급등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얼마 전에 이제 구인철 부총님하고도 이 얘기를 잠깐 좀 나누었는데요. 어쨌든 공사비가 지난 5년간 2배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안 위주로 하겠는데, 그래서 이제 고금리도 있고 PF 문제도 있고 정책 조율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대안 위주로 현실적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은 선별적으로, 특히 재개발 비아파트, 빌라나 오피스텔 위주로 공급을 늘리는 게 단기 공급에는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리고 상기 신도시라든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27만 가구, 6만 2천 가구 도심권, 이거 속도를 좀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태릉시시라든지 용산 정비창, 과천 경마장을 보면 결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주민 반대도 있습니다만 정책, 그러니까 정례적인 정책 협의체를 구성해서 특히 국토부와 서울시는 매월 한 번씩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좀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공사비 급등 문제가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자재비 급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멘트, 철강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른 건 아시겠고, 인건비 급등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는 저는 자재 비축 제도를 좀 제안합니다. 토지 비축, 원유 비축처럼 그렇게 하면 대량 공급을 통해서 좀 원가를 낮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하고요. 두 번째는 해외의 기능 인력 같은 것들을 인력 커트제를 한시적으로 좀 해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업처럼. 이게 지금 인건비 급등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PF 문제인데요. 이제 우량 사업장과 비우량 사업장을 구분해서 이제 선별적으로 개발 사업이 많이 멈춰져 있는데 돌아가도록 지원을, 이거는 2억 원 우리 장관님께서 신경 써주시고, 또 김용덕 장관님께도 이상입니다. 네, 좋은 제안을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3기 신도시들을 포함해서 기존에 발표된 지역에 착공이 지연되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여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게 무슨 60몇 개월 걸린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절반 이하로 지금 줄이기 위해서 지금 그 내부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 속도가 너무 느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필요하면 규정을 바꾸든지 아니면 절차를 병행, 뭐 어떤 순차적으로 하는데 이걸 병행 진행해서 좀 시간을 좀 줄여볼 생각입니다. 네, 또 계속해서 의견 듣겠습니다. 그 앞에서 두 번째 줄에 계신, 네,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토지플러스 자유연구소 소장 남기혁입니다. 저는 정책의 부동산 정책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제가 이제 시장의 유인 구조를 결정을 하니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위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디스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세제니까, 결국에는 부동산 투기가 노리는 블루호득을 잘 안 생기도록 세제를 단단하게 구축한다. 그 이후에 이제 저렴하고 로또가 차단된 분양주택, 또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꾸준히 하게 되면 저는 그 집값도 하향 안정화되고 전월세도
어느 정도 잡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보유세를 강화하는 건데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제 인기가 없습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무지하게 인기가 없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몸에 좋은 쓴 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 3분의 1,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는 이제 보편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종부세의 경우에는 실거주자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실거주는 아니죠. 1주택에 대해서 최대 80%까지 이제 공제를 해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실거주자에게만 만약에 혜택을 준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또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지방에서 서울로 또 중요한 지역으로 계속해서 올라오는 그런 투기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이 종부세 같은 경우는 거주냐 실거주냐의 구분 없이 보편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